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난공불락의 메인 MC 신용환, 김건호입니다. 혼자 하는 공무원 공부,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 힘들 때, 수많은 정보 속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알고 싶을 때 매주 월요일 밤 10시 난공불락TV 생방송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합격 비법, 실제 현직자가 알려주는 현직생활, 합격자의 공부법과 공부자극 영상까지 공시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난공불락TV 구독하고 공무원 수험 기간 절반으로 줄이세요. 네,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공불락의 박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고퀄리티 수험 전문 방송을 추구하는 난공불락의 김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난공불락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 난공불락의 불꽃남자 서진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별로 답변이 없네. 잘 들리시나요? 네, 글 좀 써주세요. 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그러면 방송을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시오. 네, 예, 네, 이제 우리 시즌 1, 그 20년 시즌 1 벌써 6번째 방송인데요.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본 방송을 출연하는 것 같은데, 네. 언제 얼마 만에 나온 건지 기억도 안 날 정도. 두 달 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한 2달 됐나?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좀 렉이 걸리나? 이게 약간 이게 시간 제한이 좀 있나 보네요. 지금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지나치게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아, 딜레이가 좀 있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광고해 주실 거. 네, 네, 니오리님, 네, 건호쌤이 되게 더워요. 여기가 지금 에어컨을 너무 늦게 틀어놔가지고 좀 덥네요. 그,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공지사항, 다시는 이제 광고는 아니고요. 이제 공지사항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저희 이제 난공불락 스파르타 센터가 광산센터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가보면 이제 위치라든지 뭐 그런 예. 것들은 자세히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10월 10일 목요일에 이제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9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 신용환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회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10일에 그 광주 광산센터를 오픈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주에는 센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충장로 센터하고 이제 광산센터고 광산센터, 예. 네, 이제 두 개의 센터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저희 그 난공불락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오늘따라 잠깐 끊긴다고요? 오늘 좀 날이 더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모양이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그 난공인 임명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난공인 임명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제 난공인 임명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발송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합격생분들께서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이제 글을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인적사항을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난공인 임명장을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배송비도 무료로. 배송비도 저희가, 예. 무료고요. 뭐 이벤트가 있나요? 뭐 이것만 주나요? 다른 뭐 문화상품권 같은 건 안 주나? 예, 그건 그건 안 주나요? 아직 예. 아직 예산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건 안 한대요. 어쨌든 이제 난공인 임명장을 저희가 그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방제 7급이 이제 19일밖에 안 예, 남은 맞습니다. 예. 상황인데. 10월 12일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서진호 소장님 모시고 공시뉴스. 네. 두 분 다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예전에 그 원래 포맷에 따라서 예.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공시뉴스를 먼저 좀 진행을 해주시고 이번에 좀 공무원 추가 채용 얘기 예, 나와서 그렇습니다. 좀 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왕에 제가 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 행정법에 관련해서 우리 할까요 말까요? 네, 그 순서를 좀 진행하면서 행정법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공시뉴스부터 예, 공시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뭐 안 띄워지나요?
뭐 없어요. 근데 예, 육군 그리고 공군, 해군, 해병대 즉 군무원 추가 채용 확정이 저번 주에 공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 육군 일반 군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채용을 하냐 마냐 설이 많다가 저번 주에 한번 오공지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테스트로 오공지가 그렇죠. 예, 오공지가 났다가 저번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고문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육군 일반 군무원 대상으로 행정 직렬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채용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입니다. 일단 7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직렬을 55명. 저기 가로 5는 장애 직렬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이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자, 9급을 보시면요. 육군 같은 경우 채용 인원이 148명. 그리고 장애 직렬이 49명.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행정법 특집이지 않습니까, 제인 선생님? 그렇게 따진다면 행정법 관련해서 군무원 시험에도 적용이 되니까 조금 설명에 비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요, 일단 원서 접수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여러분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일반 신문 기사나 뭐 저널 같은 기사에 보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공고문 확인하시면 16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수요일 거까지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그래서 일요일 끼네요. 예, 그 주말에도 당연히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전부 다 12월 21일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육군 군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 육군 군무원을 중심으로 예.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아, 해군, 공군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 각자 네. 좀 공고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럼 각각 그 이제 전부 다 그 추가 채용 발표는 난 거예요? 예, 육군뿐만이 다 아니라? 났습니다. 아 공군도 나고 이제 해군도, 예, 해군도 나고 해병대도 나고 국방부도 났나요? 예, 국방부도 났습니다. 국방부도 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육군이 네. 제일 인원을 많이 채용하다 인원이 보니까 많아서? 육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네. 20년 1월 22일,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년 3월 6일. 그렇게 해서 20년 4월 1일부로 최종 임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7급 55명 그리고 9급 148명 이 인원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거죠. 아, 적은 숫자가 추가 아니죠. 채용인데. 네, 추가 채용으로 적은 숫자가 예, 아니죠. 육군만입니다. 이제 뭐 국방부, 공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추가 채용한다. 여러분들 조금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군무원 시험은 영어와 국사가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라는 사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7급 영어는요. 토익은 570점 이상, 지텔프는 레벨 2에 47점 이상, 그리고 국사는 한능검 3급 이상. 여러분들 이 7급 영어 국사 능력 검정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9급을 보시면 영어는 토익 470점 이상, 지텔프 레벨 2에 32점 이상,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능검 4급 이상이면 여러분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9급 같은 경우 국어, 행정법, 행정학만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군무원 시험에 있어서 토익 470점 이상, 지텔프 레벨 2에 32점 이상, 이제 제가 지텔프 레벨 2에 65점 이상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2주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주면요? 예, 예. 기존에 9급을 준비를 하셨으면 영어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토익 그 470이나 그 GTLF 그 뭐냐 레벨 2 32점 이상이나 그 어렵지 않게 아마 그 달성을 하실 수 있는 점수일 거예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국사도 마찬가지고 국사도 이제 9급을 준비를 했으면 한국사를 계속 하셨을 거니까 예. 4급 이상은 어렵지 않게 아마 취득이 가능하시겠죠.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예. 영어나 국사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뭐 않을까 조금 싶습니다. 이따가 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무원 영어,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군무원 시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리 영어 능력 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 충분히 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 검정 시험 관련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그 원서 접수 마감일이 군무원 이번에 10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에 인정되는 것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능검 시험 성적이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이번에 군무원 추가 채용 시험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가 채용에 있어서 신규 진입자를 조금 고려하지 않은 추가 채용이다.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남은 한능검 시험이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글글글님이 올려주시네요. 예, 글글글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10월 26일. 네. 이제 남은 시험이 10월 26일 토요일이니까 신규 진입자의 경우에는 10월 16일 원서 접수 때까지 따야 되지 않습니까? 한능검 4급을.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한능검 자격이 없는 수험생들, 신규 진입자들은 군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100명이 넘는 추가 채용을 하면서 신규 진입자들의 경우에는 능력 검정 시험 대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 추가 채용은 기존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들을 한정해서 조금 시험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가. 근데 원서를 접수할 때 내야 되나요? 예, 원서 접수 때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인원들이라면 이번에 좀 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 번쯤 꼭 반드시 시험을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어하고 그러네. 국사가 그러네. 그 대상 시험이 범위가 좀 다르네요. 국사가 한 1년 정도가 뭐랄까 이를테면 그 시험 봤던 거 유효 기간을 좀 더 쳐준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가 이제 있네요. 한국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약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토익이나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영어가 유효 기간 좀 짧은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영어,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해당 능력 검정 시험은 충분히 금방 따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7급 사실은 국가직 준비를 하면은 어차피 토익 점수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점수는 다들 문제가 아닐 텐데 국사를 따고 있어야 되네요. 가지고 예, 이미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예. 되는 상황이네. 예, 그죠? 예. 이게 사복으로 사복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기회네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기회죠. 지금 그 한능검 가지고 지금 진입장벽을 형성해놨잖아요. 좀 예, 진입을 그렇습니다. 못하게 예. 딱 진입장벽을 형성해놨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선발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가장 안타까운 점이 신규 진입자들은 시험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거. 조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 군무원 시험 관련해서 추가 채용 설명을 드리지만 조금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2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이제 순수하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으로 이제 완전히 굳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 2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군무원 시험도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 있고 영어, 한능검 대체를 한다면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1년에 시험 기회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뭐 세무직, 교정직 같은 선택 과목 뭐 교정학, 세법 회계학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시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내년도는 아니겠지만 2021년, 2022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 행정학을 가지고 9급 국가직 일행, 9급 지방직 일행, 9급 군무원 행정직렬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군무원 추가 채용과 더불어 2022년 대비 시험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걸로 조금 갈무리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법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제 현행 제도가 유지가 되면 예, 맞습니다. 2021년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2022년부터는 그 기회가 많이 있겠죠. 포졸림 토익 570, 그 470.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업무가 별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식상 예, 이렇게 이제 그 이 점수를 이제 선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낮게 선정했다는 게 뭐 이제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이제 뭐 뽑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업무 자체가 영어와 그닥 관련이 없다 보니까 낮게 필요성이 선정한- 떨어지니까. 그렇죠. 필요성이 예. 떨어지니까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군무원 시험하면 뭔가 군대랑 연관 짓고 그래서 조금 근무 여건이나 복지가 좀 나쁘지 않을까. 뭐 물론 일반적인 군대와 연관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군무원 자체가 생각보다 복지도 괜찮고 근무 여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급 행정직렬이나 9급 행정직렬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산간오지 이런 데 근무를 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기관, 뭐 교육사령부, 뭐 정보사령부 이런 데 근무 배정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교육사령부 산하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ROTC, 학생중앙군사학교, 뭐 육사, 해사 여러분들 이런 데서 배정받아서 근무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한 번쯤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전의식을 가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무원이 사실은 약간 이 공무원이기는 한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예, 맞습니다. 해요. 예. 호불호가.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병 출신이거든요. 병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이 군무원분들한테 이제 이 핍박을 받았던 이런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어요. 안 좋은 예.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좀 뭐 근데 어쨌든 좀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근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직업적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 자체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1.2배속 어떻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할까 그러면은 1.2배속으로 말을 하면 되지 그러면. 예, 그 계속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학사공급님께서 난공 티셔츠를 받으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복 추가 채용 네 기회 잡아서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준님께서 군무원 주최 준비할 거면 19년 합격 노트 강의랑 20년 기출을 들어도 될까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지금 추가 채용까지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 약 3개월 정도. 딱 3개월 남았어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합격 노트 강의가 개설해서 완강까지 될지는 조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일단 합격 노트 강의는 19년 판으로 들으시고 그 기출을 20년으로 듣는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 같은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19년 합격 노트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총론하고 강론하고 다 지금 무료 강의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부담 없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어려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송현님은 현역 장교시네요. 현역 장교신데 그 군무원 경체를 이제 퇴역 앞두고 계신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예, 경력 경제. 네, 경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급 경체는 헌법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 7급 인강과 그렇죠. 7급 인강하고 기본소를 토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좀 과할 수는 있어요. 이게 그 지금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7급이 가장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5급 법원행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7급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폭넓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적절히 가감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급 들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준비 지장 없는 게 아니라 충분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선생님 제 후배네요. 그래요? 현역 장교 출신. RT? 예, 꼭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T. 저는 뭐 병이라서 뭐 RT를 뭐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아요. 네. 워낙 핍박 받고 많이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럼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타 국방부, 공군,
해군 해병대 공개 경쟁 채용 공고문도 꼭 필수적으로 네. 확인하셔서 궁금은 안 띄워주시나요? 다른 거는? 예, 다른 건 좀 시간 관계상 아, 예, 시간 관계상 못 만드셨구나 자료를.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서울시 9급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 9급 시험 응시하신 분들 최종 합격자 발표 기다리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저희 난공불락 면접팀 수강하신 분들이나 재원생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빕스나 애슐리 같은 데서 꼭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합격하시면 저희 이제 난공인 임명장 드리니까요. 저희 예. 사이트 가셔가지고 나 또 나왔네요. 저 난공인 임명장 드리니까요. 네, 신청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공시뉴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도 감사합니다. RT가 맞으신 모양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그럼 공시뉴스 오늘도 유익한 소식 많이 들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할까요 말까요 코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네. 네, 이제 할까요 말까요 시간인데요. 우선 방금 이제 우리 채팅창에 한유리님께서 저 위로 올라갔나? 네, 지금 송주도 들어와 있네. 학교랑 병행하면서 법 과목을 많이 듣고 있다. 그래서 행정법을 해볼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듣고 있는 건 이제 헌법, 민법, 형법 이 정도 이제 학교 수업 정도로 들어봤다. 법대가 있는 말씀해 학교인 것 주셨네요. 같은데요? 법대가 아직 있구나. 네. 그렇지 학부에 학부에 있는 데가 몇 이제 군데가 있죠. 롤스쿨이 설립되지 네. 않고 그냥 학부에 법학부가 남아 있는 네.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학은 좀 어렵고 해서 법학을 좀 듣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에서 헌법이나 민법, 형법 하고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그 법학 베이스를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걸 좀 갖추실 수 있으니까 행정법 들어가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용어나 개념 같은 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학을 좀 하고 오시면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법학적인 마인드, 흔히 뭐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뭐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기초적으로 형성을 하신다면, 네, 법대는 아니라고 하셨네요. 근데 법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법대는 아니에요? 네, 법대는 어쨌거나, 아니에요? 네, 아. 어쨌거나 이렇게 법학 과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강을 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조금 이제 미리 좀 생각해 주실 거는 학교에서 듣는 수업보다는 훨씬 강도나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범위도 더 이제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좀 미리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좀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들 좀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하시면서 띄엄띄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부분만 좀 하다가 뒷부분은 그 진도를 아예 못 나가고 끝내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전 범위가 다 나오니까. 예컨대 행정법 총론이면 행정법 총론 앞에서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범위고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도 또 골고루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많이 나오는 분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공무원 수업용 강의를 좀 따로 들어보시는 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강의를 꼭 좀 들어보시면서 초반에 좀 이해도를 쌓는 그런 단계를 밟아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쌓는 건데 이 베이스를 쌓는 게 스코어가 그러니까 점수하고는 딱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공무원 수험서를 보셔야 되고요. 공무원 수험 스타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공부랑 그 공무원 시험 공부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솔직히 이제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 위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전공 서적하고 또 수험 서적도 다 다르니까 그쵸? 꼭 네. 수업용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 자, 우리 할까요 말까요 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할까요 말까요. 네. 질문 많이 받았나요? 질문? 이렇게 미리 받아놓은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그럼? 자, 수험 리스트, 수험 생활 전반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데 그냥 행정법부터 하죠. 행정법 네, 할까요? 수험 전반 말고 행정법부터. 하나씩 띄워주세요. 네, 제부터 읽어볼게요. 아무리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말도 어렵고요. 행정법을 암기로 공부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말 이해가지 않는 판례나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할까요, 말까요? 아,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이거 뭐 갈리면 너무 좋아. 네. 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수험생마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수험생의 적성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았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좀 안 맞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이나 제가 공부했던 경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제가 공부할 때도 주변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많이 공부하시던 분들을 통해서 봤던 것들 그다음에 요새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 또 자기한테 잘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어떤지 나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융통성 있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부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대로 암기해버릴 거냐 말 거냐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추구하는 게 좋다. 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법을 보통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암기가 물론 중요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어떤 단순 암기 내지는 기계적인 암기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단순 암기 내지는 그 맥락 없이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리게 되면은 그 외운 내용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잊어버린 것을 다시 재생하는데도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시간이 아깝더라도 이해하는 것에 좀 중점을 더 주시고 그러니까 수험 전반부에는 이해도를 통해서 좀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와 연결되게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하신 거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정리된 게 안 날아가면 암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흐름 속에서 이해한 흐름을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한다.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 보존이 되고 있으면 그게 암기까지 된 것이다. 또는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문들을 봤을 때 OX 판단이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암기로 넘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문을 보고서 이게 O인지 X인지 바로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가지고 지문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OX 판단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된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암기를 다 못한 건지를 따질 필요조차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험 초반부에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한 내용이 그냥 단순 암기,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잊어버리더라도 재생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반복 회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속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수험 초반에 여러분이 이해도를 잘 다져두셨다면 수험 후반부에 가서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수험 초반부에는 좀 이해를 하시는 거에 좀 중점을 두어주시고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두 분께서도 지금 이거 그대로 암기하지 않은 쪽으로 가셨던 게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그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해 안 되는 거를 붙들고 하염없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건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과목을 해야 되고 한 과목 공부할 때 그게 좀 진도가 처지지 않게 이제 바로바로 잘 따라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진도가 처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잘 활용을 해봐 주시고 지금 행정법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선은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다 이해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해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자. 강의 시간 자체에서 바로 이해를 해버리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그 이해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자.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보시는 그런 식으로 강의 듣고 복습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좀 밟아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저희 어. 질문이 많아요. 너무 네, 저희 질문이 너무 많아요. 좀만 짧게 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의견 답변들이 너무 많은데. 네. 갈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어디까지 얘기한 거?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있겠지? 아니 흐름을 끊고 그래. 지금 우리 질문이 지금 10개나 있어요. 10개나. 갑자기 소조해지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강의에서 알려준다. 그렇지. 강의에서 알려준다. 강의에 잘 집중을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자. 그 다음에 강의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만약에 인강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서 좀 다시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질문 게시판 있죠. 그 질문 게시판에다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까지 쭉 보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사후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원칙은 이해가 중요하다.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해 위주로 공부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데 그것 때문에 진도가 처지지는 않게 하자. 너무 한 가지에 매몰돼 가지고 뒤처지지 않게 그건 좀 조심하자. 그럴 때는 그냥 일단 그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거기다 뭐 플래그를 붙여놓으신다든지 좀 표시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뭐 제가 함부로 뭐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노동법하고 민법 석사다 보니까 이제 법 공부를 좀 그러세요? 많이 해봤는데 이제 학문적 성격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수험적 성격에서는 오히려 암기를 하는 게 수험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신속하고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암기를 하는 게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 판례가 눈에 익고 암기가 됐으면 금방 쉽게 풀 수 있고 시간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재인 선생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판례도 눈에 익은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암기로 연결되면 좋은데 일단은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암기 자체가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다 암기 하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은 금물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지는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야 돼요. 네. 다음 질문.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사회를 행정법으로 바꿨는데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다 보니 5과목을 골고루 공부하기 힘들고 진도도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기본 강의 진도는 절반을 넘었네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과목을 두고 행정법만 할까요? 5과목 모두 볼까요? 내년 4월을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4월까지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자, 하나, 둘, 셋. 오, 나만 다르다. 그러니까 행정법만 할까요? 행정법만 할까요? 할까요? 아, 예. 행정법만. 파란 거랑 빨간 거랑 이렇게. 네, 행정법만 할까요? 네, 5과목. 오, 또 갈렸어.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두 번이나 똑같은 일. 네. 이거 네. 그 이번에 사회행정법으로 바꿨는데 그 이번에 바꾸셨다는 건 이제 내년 준비를 하시는 분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과목이 5개인데 5과목 중에 한 과목만 하고 그러면 4과목을 그냥 놔두는 게 바람직한지 이제 그런 좀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결국에는 시험에서 5과목을 다 보셔야 되니까 5개를 다 하시는 게 원론적으로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비중은 좀 다르게 가져갈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질문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행정법 4과목 제끼고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지금 보시려고 하는 목표로 하시는 시험 때까지 예를 들면 뭐 내년 4월까지 그냥 4과목 제끼고 행정법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다른 그런 과목도 다 아니겠죠. 보셔야 될 거고. 다만 지금 이제 행정법이 약하니까 이 시점에서 행정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 그런 측면이라면 당연히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약하신- 5 아니에요? 5 아니에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취지로 하신 저는 이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수험생이 그 5과목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선택 과목을 사회에서 행정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4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상태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했고 딱 지금 그 반밖에 못 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반은 아예 못 본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5과목을 모두 보면서 행정법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그 한 이제 2주일이라든지 3주일이라든지 행정법에 정말 올인을 해가지고 행정법 강의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필요하면 네, 기출까지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계획은 잠깐만 그러니까 계획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9월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중순까지 뭐 한 이제 10월 15일 정도까지 행정법만 올인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과목 넘어간다. 이 정도 계획은 괜찮잖아요. 그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행정법에 집중 투자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내년 시험까지 보면 5개월 결국에 다 보셔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행정법이 가장 약하시니까 행정법에 더 좀 집중 투자하시는 거는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2주 접근이다. 올인 오케이. 네, 2주 저도. 3주 올인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네, 그러면 뭐 그건 뭐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 같은 얘기가 되고요. 네, 네. 근데 그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네, 다음 질문.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법 과목을 처음 접하다 보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 인강을 계속 앞부분 다시 듣게 돼서 인강 보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이제 행정법 인강을 갈릴까 안 듣다 갈릴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들을까요? 넘어갈까요? 예, 하나, 둘, 셋. 오, 또 갈렸어. 또 갈렸어. 또 갈렸어. 아, 이거 자,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갈리다 보니까 또 갈리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험 초반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정석적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암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괜히 그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지금 시간 단축하는 거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중반부에 가서 시간 단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빨리 가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후반부, 중반부에 가서 속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본기랄까? 그런 걸 다지는 그 나중에 가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해도를 다지시는 거죠. 수험 전반부 얘기예요. 수험 전반부 내지 초반부에서 지금 처음 이제 이해도를 쌓는 단계에서 그래서 기본 시험을 처음 듣는 이런 단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한 번쯤 다시 들으면서 이해도를 또 다져보시는 거 매우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강의 장점이기도 하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해도를 쌓아 주시되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실 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진도가 처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일단 한 번 정도 이해 안 됐던 부분 한 번 정도 다시 들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들 이제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 부분 넘어가자. 근데 그 측면에서는 넘어갈까요? 쪽도 저도 그러니까 뭐 전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쪽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들 때는 그냥 다시 들을까요 쪽으로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두 개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 위주로 해주시되 너무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좀 방금 말씀드린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직 좀 이해가 안 됐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돌아와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표시만 좀 해놓고 플래그나 이런 거 붙여놓고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아 이게 근데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좀 그런데 그 저는 그 행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그 인강을 다시 돌아가서 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리바이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처질 수가 있어요, 진도가.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을 때도 항상 실강과 똑같은 호흡으로 똑같은 타이밍으로 이렇게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듣다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뭐 졸다가 놓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쭉쭉 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도를 이제 빨리 빼다 보면은 그 나중에 또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제 네. 한 번 보고 끝날 거 아니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법과목은 어쨌든 처음과 끝이 이제 그 매트릭스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봐두면 이제 끝에 거를 이해를 하면 앞으로 돌아와서 이해 안 되면 앞에 게 또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좀 빠른 그 타이밍으로 반복하는 게 어쩌면은 더 그 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 더 우월 전략이 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법과목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인강으로 공부하는 이제 그런 그 친 분들의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사복사복 러브님도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계속 다시 들으면 통치 얘기만 100번 듣게 됩니다. 그러셨는데 통치 얘기만 100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통치 얘기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야, 그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다시 들으면서 진도가 처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권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그 뭐 근본적으로 뭐 모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들을 때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때 이해를 못한 거는 일단 넘어갔다가 다음에 다시 그렇죠. 보면서 예. 이해를 하자. 이제 결국에 그 얘기는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처음 들을 때 더 집중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더 이 처음에 이해하는 범위를 가급적이면 더 넓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쓰신 것처럼 이해 안 된다고 같은 걸 100번 듣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통치행위면 이게 행정법 처음에 나오죠, 통치행위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주의하실 게 이렇게 인강을 들으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놓친 부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강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원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 마치 실강을 듣는 듯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 들은 그 이해 못한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한 거는 집중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부득이하게 한 번 더 듣자는 얘기지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데 뭐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듣다가 막 한쪽 귀로 그렇죠. 듣고 한쪽 귀로 놓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또 듣느라고 결국에 전체 듣는 시간이 실강의 2배가 걸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마치 실강 듣는 것처럼 실강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마치 이게 실강이라는 것처럼 집중해서 마치 한 번 듣고 다시 안 들을 것처럼 집중해서 최대한 그 한 번 듣는 그 타이밍에 이해하는 범위를 넓혀 놓으시되 그 과정에서도 부득이하게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다시 들어보면서 이해도를 더 쌓을 수 있겠고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넘어가시고 일단 그냥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신다고 앞에 돌아가는 거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쭉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5과목을 다 공부합니다. 처음에 행정법 공부할 때 분명히 어떤 특정 단위 기간에 이 행정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겠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나머지 4과목이 또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지금 이해 안 돼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맞아요. 이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법과목 흐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앞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기 1번에 나올 범칙한 그것만 남북 알게 정상회담 뭐 될 이런 수 있는 얘기만 거죠. 하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유리님께서 또 네. 이해 안 될 때는 빡쳐가지고 여러 번 들어도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셨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해를 하시고 정 이해가 안 된 부분에 한해서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대전제는 진도가 처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도가 처지는 것은 피하셔야겠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죠.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서울시 7급을 대비한다면 강론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 서울시 7급에 강론을 포기하고 들어갔지만 90점이 나왔는데 그땐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행정법 강론 OX만 풀까요 말까요? 지금 그래서 OX만 말까요? 풀까요 말까요가 OX만 할 거냐 아니면 더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서를 볼까? 아니면 이제 OX 교재가 있으니까 OX 그걸로 이제 OX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퉁칠까? 딱 이거거든요. 좀 자, 풀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좀 저는 또 달라진다. 세모인데. 빨리 드세요. 나는 세모인데. 그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예,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전 이거. 딱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냥 제 생각 옥스만.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 강론의 비중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냐? 그거는 지금 수험 상황, 그 지금 공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총론과 강론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총론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총론에다가 당연히 더 비중 많이 두셔야 되고 총론 준비가 상당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강론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고, 난 아직 총론도 약하다. 그러면 총론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비교했을 때 강론의 비중은 당연히 좀 더 적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론이 좀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상대적으로 강론 비중을 더 넓혀 가실 수 있겠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강론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강론의 경우에 총론보다 좀 한정된 그렇죠. 분야에서 네. 더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 같은 제 커리 같은 경우도 강론의 경우에는 그냥 강론 교재 자체도 그냥 강론 합격 노트 지금 하나만 지금 출간한 상태고, 그래서 강론 합격 노트 하나로 기본서와 요약서, 그다음에 OX 문제집까지 다 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커리를 타신다면 그냥 강론 합격 노트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여력이 되신다면 뭐 기출 문제집도 추가로 보시면 좋겠지만 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강론 합격 노트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도 되겠다. 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혹시나 그 강론 합격 노트조차도 나는 그 다 볼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강론 합격 노트에 OX 문제들 실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OX 문제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소화를 하자. 그래서 시간이 정 안 되시는 경우에 최소한의 대비를 한다면 그 강론 합격 노트에 있는 그 OX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서 좀 더 여력이 되신다면 그 앞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판례에서 고딕체로 된 부분들, 그다음 뭐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 이렇게 그 부분들까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봐주시고 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뭐 더 여력이 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 한 그 정도까지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강론이 그래요. 이제 강론만 독자적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기보다는 총론하고 섞여서 맞습니다. 문제가 예.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론이 충실하게 되면은 이제 강론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강론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럼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실제로 교수님들 교재를 보면 강론이 훨씬 더 많아요. 총론보다. 강론이 엄청 이제 두껍죠. 그러니까 뭐 판례도 판례지만 부속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면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험적으로 그 유의미한 부분은 어디까지냐? 그거를 이제 강사분들이 이렇게 다 줄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줄여진 게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 내지는 이제 OX가 될 거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강론을 준비한다고, 저는 이제 강론 강론 그 행정법을 그 객관식으로 풀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렇더라도 그 기출 문제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베스트 전략인 것 같아요. 총론이 충실하다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플루토님께서 강론 책이 너무 두껍다고 하셨는데, 두껍지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들 책이 강론 책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일부 두꺼운 강사들이 교수님들 네. 책을 지금 수험생이 보시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줄이는 그래서, 거죠. 예. 네, 좀 줄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 경우에도 이제 강론 합격 노트가 한 260,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OX 문제가 주요 기출들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OX만 충실하게 소화를 하셔도 웬만한 주요 기출들은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면 행정법은 빨리 풀어야 하는 그죠. 엄청 빨리 그쵸. 풀어야 돼요. 네. 모든 선지를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1, 2번까지만 읽고도 답이 나오면 3번부터는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빨리 푸는 훈련을 해서 3, 4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넘어갈까요? 이거는 다 1차겠는데?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건 근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다 봐야죠.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에 확실한 게 있었으면, 네, 굳이 그 뒤에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이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에 게 확실해야죠. 그러니까 그 좀 공부가 충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앞에서 확실하게 답이 나왔으면 굳이 뒤에 질문까지 안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시간이 남으면 사실은 뭐 3, 4번까지 보겠는데 시간이 남지 않잖아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이제 다 풀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나 이제 이런 과목하고 같이 시험을 보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12분, 예. 13분 내에 20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3, 4번 안 읽고 이제 1, 2번, 만약 1번이 정확한 답이다. 그럼 1번 찍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확실한 그런 게 있어야죠. 확실하고 그렇죠. 정답이다. 그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야 된다. 맞아요. 돼 있는 상태에서 확신 있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제 하에 네,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요건 뭐 이제 다 일치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좀 읽어주시죠. 예, 제 시생이고 타 선생님 올인원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부 체납 등 법률 기초용어 설명을 세밀하게 안 해주셔서 이해가 안 가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올인원을 지금까지 3번 이상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서라도 이 판례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외울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나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사실 들어야죠. 일단 여기서는 일단 들어야죠. 자,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서라고 하셔가지고 들어보고 일단 하나, 둘, 셋. 전 저는 이겁니다. 이것도 전 이겁니다. 세모인데? 전 이겁니다. 전 이거요. 저는 저부터 잠깐 이것도 아니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 만약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 개별 공시지가나 기부채납이나 저런 거는 제가 국토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용어인데 근데 법률 용어 사전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돼요. 예. 네이버 검색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뭔지 대충 감 잡고요. 기부채납이 이제 뭔지 이거를 이제 그 기부채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한테 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렇게 그 감 잡고 판례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뭐 용어정 개념정의까지 이제 하실 필요는 없죠. 네. 쓸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요 질문이 원래 우리 그 게시판에 미리 올라왔던 질문이라서 저도 아까 읽어봤었는데 이 질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기초적인 용어는 우리 올인원 내지는 기본심화 강의에서 좀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3번이나 들었는데도 그게 안 됐다고 하시니까 참 안타깝던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들을 당연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학 베이스가 전혀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는 채로 이제 수업을 들으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걸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그렇게 하지 않는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으셔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게 일단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고요. 그러니까 수업 전반부에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개별 공시지가, 기부채납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해라는 게 우리 시험이 어디까지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등장하는 지문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OX를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를 이 OX 판단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심오한 본질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해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서라도 이해를 해야겠네요. 이 법률 용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쓰게 돼요. 간단하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어려운 말을 써. 그러니까 쉬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쓰면은 이게 혹시나 안 맞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추상화하게 됩니다. 틀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추상화하게 되고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법률 용어 사전에 나오는 개념이 사실은 정확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우리 수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거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가지고 쓸데없이 복잡한 개념들까지 다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3번씩이나 들으셨다니까 참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건 사실 강사가 커버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강사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게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강의를 듣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를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진짜 아주 정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고 그냥 적절한 강의를 활용해서 그 개념의 핵심 그냥 객관식 지문에서 OX 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그 범위에서 필요한 딱 그 범위까지만 간단하고 간결 명료하게 선명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시는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직접 그 서술형으로 다 줄줄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객관식으로 주어지는 지문을 보고 이게 O다 X다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선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해 주시자라는 거고요.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헌법 판례를 보다 보면은 모르는 제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각 부처에서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법률 용어 사전 안 찾고요. 네이버 검색해요. 네이버 검색하면 거기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례를 이해하면 이거구나 뭐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행정법 말고 그 이제 공통 질문. 수험생활, 예. 수험생활 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 자, 노량진에서 여러 강의를 듣고 실강 듣고 있네요. 수험생입니다. 인강을 듣다가 실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노량진에 왔는데요. 늦게 오면 TV로 실강을 들어야 하고, 안 그러면 일찍 줄을 서야 하고 시간이 아까운 느낌. 무슨 강의를 들으시죠? 실강을 들어야 할까요? 그냥 인강을 들을까요?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근데 노량진에서 TV까지 틀을 정도의 강의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네. 자, 이것도 이제 그 답이 일치가 될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도 네. 글쎄요. 왜 항상 X가 양비론을 조금 펼쳐져요? 가까워요. 이 양비론이 X가 조금 가깝긴 한데. 이렇게 네, X. 근데 사실 이건 좀 네. 이거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사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인강을 듣게 되면 장점은 놓쳤던 부분 다시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좀 공부하다가 지금 좀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휴식했다가 듣는다든지 그래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실강으로 들었으면은 그냥 다 커버할 수 있었던 그 어쨌거나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강의를 다 들었을 텐데 인강을 듣게 되면 그게 늘어질 우려가 있죠. 그런 점을 이제 인강 들으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강을 들을 때도 실강을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좀 집중해서 처지지 않게 좀 그렇게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강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놓치면은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강의 자체가 지금 바로 앞에서 실황으로 현장감. 라이브로 현장감. 펼쳐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연 같은 것도 공연 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그 녹화 방송으로 보는 거랑 다른 것처럼 실강의 어떤 현장감 그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그런 거 그리고 놓치면은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또 실강은 또 실강만의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는 어떤 장점이 더 나한테 맞는다. 어떤 단점이 내가 더 쉽게 커버할 수 있다. 그런 각자의 어떤 적성이랄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험생분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오면 TV로 실강을 들어야 하고 그럴 필요 없죠.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또 안 그러면 일찍 줄 서야 하고. 이제 시간이 아깝잖아요. 줄 네, 서가 시간도 아깝고. 물론 이제 줄 서가지고 보는 친구 뭐 책 보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그쵸. 그게 또 집중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줄 서서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면 네, 그냥 인강을 듣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인강 듣는 시간으로 이제 좀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줄 서야 되는 것은 좀 저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TV로 실강을 듣는 거와 인강은 어떻겠느냐? 그건 뭐 또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TV로나마 그냥 그 자리에서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TV로 실강을 듣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대형 강의실에서 영상반. 그러니까 뒤에 예. 영상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뒤에 앉으면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 중간에 모니터. 중간에 예, 예. TV를 중간 본다는 모니터.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요새 그건 그 영상반은 안 열리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이제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쵸, 뭐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남았어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 질문. 저희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같이 공시 준비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자꾸 합격했다고 자랑을 은근슬쩍 자랑스럽겠죠. 자, 그럴 때마다 우울하고 공부도 안 되는데 마음 잡고 카카오톡 탈퇴해 버릴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탈퇴해야 돼요. 이제. 야, 이게 나만 또 다른 걸 들었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수험생이잖아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최대 목표, 인생의 목표는 지금 당장은 합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그 뭐 어떤 이제 그 자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카카오톡이 반대 그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탈퇴해야죠. 탈퇴하고 아니면 휴대폰을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공부에 몰입을 하는 게 맞죠. 네. 신용환 선생님 들어오시네. 탈퇴하세요. 탈퇴하세요. 네, 탈퇴하세요. 네. 탈퇴하면 난공뉴스 못 받아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죠?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저도 권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X를 했던 이유는 그렇다고 아예 탈퇴까지 해버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X를 했는데. 근데 좀 그 카톡방에 그 친구들 모여 있는 바일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탈퇴를 해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좀 혹시나 뭐 오해를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좀 제가 너무 좀 배부른 고민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꾸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공부 안 되시고 한다면 그런 친구하고는 일단 합격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예 카톡방 자체를 탈퇴해버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락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카톡방도 좀 안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안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안 읽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안 읽고 내버려 두시되 어쨌거나 좀 접촉은 합격할 때까지는 그냥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는 합격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괜히 합격한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그냥 자괴감만 느껴지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떨어진 친구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만 그냥 연락하고 뭐 같이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탈퇴하시는 걸로. 탈퇴하시는 탈퇴했다가 걸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딱 합격한 다음에 야 나 합격했어 이러면서 짠 나타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근데 탈퇴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 그거 누가 초대해줘야 들어갈 거? 그또 연락해야지. 야 나 초대해줄래? 네, 그래서 예. 하여튼 큰 틀에서는 같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탈퇴까지 해버릴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안 볼 건지 그거는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저 11시입니다. 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 끝났어 이제. 네, 벌써 11시가 됐네요. 끝났어. 우리 질문은 다 처리한 거. 질문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저희가 이제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행정법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수험 일반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그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 이제 아까 이제 뭐 채팅창에 인스타 뭐 난공뉴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인스타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인스타 이제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난공뉴스라고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의 이제 수험 가입 소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는 게 있으니까 그 카카오톡 친구 예. 네 친구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소식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은 저희 난공인 임명장 지금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서울시 이제 합격도 발표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또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난공인 임명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맞아. 방송을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네. 저기 질문이 있으셨는데 행정법 합격 노트가 언제 나오냐 그게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달 중으로 내보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르실 겁니다. 예.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뭐가 또 올라와가지고 영철 이제 저희가 난공 TV하고요 무허가 상담소하고 이렇게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공 TV를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무허가 상담소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멘토 3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세요. 구독 예.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네, 카카오톡 이제 신추 찾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제가 싸드릴 수는 있어요. 네. 포장, 패킹은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네. 선창. 네. 네, 오늘도 매우 유익한 방송이 된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 멘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안녕.